작년 6월달 1호점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0개 매장이 생겼고 최근에 봄에 하나. 6개월 만에 네. 10개요? 네네네. 아, 기다리시는 것도 찍는 거야? 자주 촬영을 해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귀여워. 이거 밥 먹고 먹어야지, 알았지? 골라봐봐, 친구가. 이거 먹을 거야? 알았어. 저희같이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은 매장들을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지금 단기간 안에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안양 동편마을에서 분분쌀국수라고 하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출장을 한 일주일 갔다 와보는 길이라. 베트남을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장사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고 손님들도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근데 9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틀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기분이. 그래서 한번 틀을 깨고 싶어가지고 베트남 현지에 가서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만 했었지 한 번도 그걸 실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정이 조금 비어서 마음 먹고 갔다 왔습니다. 쌀국수 집을 하시면서 베트남을 한 번도 갔다 오신 적도 없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오픈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 쌀국수는 베트남 현지 쌀국수의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먹어봤던 그 쌀국수 맛이 진짜 한국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 맛이 진득하고 진한 그런 육수 맛이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좀 밍숭맹숭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떤 맛집을 가더라도. 네. 그래서 그 맛을 찾아내기보다는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아는 셰프를 초빙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전에는 그럼 뭐 하시다가? 그 전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원래 3D 애니메이터였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픽사, 그 정도의 규모로 이제 유명한 회사에 취업이 됐는데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됐는데 비자가 만료가 된 거예요. 면접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오라고 하지 않을까봐. 이제 합격이 됐으니까 사실은 내가 비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불렀으면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 미안하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자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찾아보고 회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급여가 한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연봉이. 그러니까 240 받았죠. 그걸로는 내 식구가 살기는 너무 힘들더라고. 10년 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우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고생을 하더라도 사업을 한번 해보자. 요식업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래? 해봐. 되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해봐. 그 다음 주에 회사에 사표를 냈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미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쌀국수가 저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었거든요. 이게 미국의 그 치즈한 맛에 이제 입이 막 기름진 맛을 그걸로 다 씻어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정도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그러면 쌀국수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맛있게 먹은 쌀국수집이 없는 거예요. 뭐 유명하다는데 다 찾아봐도 이 맛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셰프를 하나 같이 하자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픈한 이제 장소가 그 아까 말씀하신 정동길에 정동길 덕수궁에 이제 샵인샵 매장.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점심에는 1시간 이상 웨이팅 없이 못 먹는 매장을 만들어놨죠. 11시 반 오픈하면 회사원분들이 막 뛰어오는 게 보여요.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한 2달, 3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그 같이 했던 셰프의 능력이 진짜 좋았어요. 음식을 만들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을 내는 그런 능력이 진짜 좋았어요.
아, 이거 매장인가요? 저의 삶을 바꿔주는 매장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희 앞에 여기가 카페 거리예요. 네. 원래 이 상권 자체가 저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쁜 카페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어요. 원래 여기에는 식당가도 없었고 저희 매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템 자체가 30대 40대 여성분들을 겨냥을 하다 보니까 상권을 볼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A급 상권 다 필요 없고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드시고 갈 만한 이쁜 카페들이 좀 모여있는 데를 좀 많이 선호해요. 근데 정동길에서 장사 잘 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최대 단점은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점심에만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저녁에는 손님이 없어요. 주말에도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동길에서 네.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네요. 계약이 끝날 때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재계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죠. 그래서 넘어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그 매장에서 나왔던 게 운이 좋았던 거고, 여기 오픈했을 때는 운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딱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 지인분들이 왜 여태까지 4년 동안 개고생해서 자리를 잡은 거를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장사 될 것 같냐고, 새로운 데 가면. 안 된다.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정도의 본질이면 여기서든 먹힐 거야. 왜냐면 저는 봤어요. 저희 카페에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분들을 저희 가게의 팬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분명 입소문은 저기서부터 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제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하루 매출 막 30만원, 40만원 막 이렇게 나오다가 배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배달로 입소문을 좀 내고 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 매장 개수가 몇 개라고 하셨죠? 10개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 6월달 1호점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0개 매장이 생겼고, 최근에 봄에 하나, 창원에. 6개월 만에 네. 10개요? 네네네. 원래 가맹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매장의 매출이 계속 오르면서 손님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맹 안 내주시냐고. 그게 한 분이면 모르겠는데 한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내 숙제구나, 내가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는 프랜차이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찾아본 게, 저희같이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은 매장들을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그분 덕분에 지금 단기간 안에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매장 인테리어는 처음에 네. 다 직접 하셨던 거예요? 예전 서울 매장은 제가 인테리어를 직접 했고, 여기는 아이디어는 있었죠. 근데 이것도 매장을 처음 계약하실 때 진짜 꿀팁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도시 매장을 찾아보면은 6개월간 렌트 프리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나중 되면은 따져보면은 어차피 손해예요. 손님도 없어요, 사실. 거기 상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손님이 없고 매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꿀팁을 드리는 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장사가 하다가 망해 나간 그런 매장들이 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몇 개월 안 하고 진짜 새로 인테리어 한 느낌이 나는 매장들이 있어요. 주방 공사 돼 있고, 타일 공사 돼 있고, 전기 공사 다 돼 있고, 그러면 벌써 한 80%가 끝난 상태인 거예요. 저는 여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4개월 만에 나간 사장님이 계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들어오니까 여기 타일도 다 돼 있었고, 이런 인테리어들이 싹 다 돼 있던 거예요. 계약을 해서 제가 한 건 페인트 칠. 여기 제가 총 투자 비용이 권리금, 보증금,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까지 8,500 들었어요. 34평에. 다 합쳐서 권리금 포함.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실 분들 제외하고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특히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세대예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1,500만 원 주고 들어가거든요, 권리금을. 이 가격 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든 설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이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베트남 전통 모자 논이라고, 이거를 늘 사람들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등으로 해보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매장에는 늘 이 논으로 만든 등이 이렇게 깔려있죠. 요거 하나만큼은 좀 자랑할 만한 게 셀프바. 요거 보통 다른 쌀국수집 가면 고수 500원 받고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게 다른 매장에 500원 양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와서 그냥 공짜로 그냥 이만큼 가져가던 숙주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아, 여기 다 무료예요? 네, 네. 몇 분이세요? 안쪽에 4인석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잠시 앉으셔서 주문까지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11시 한 반 되면 손님을 입장을 시키는데 제가 있을 때는 밖에도 덥고 그래서 앉아갖고 편하게 대기하시라고요. 근데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통 6,500에서 7,000 사이예요. 그럼 전체 10개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4,000 정도 나오거든요. 뭐 5,000 나오는 데도 있고. 공부 열심히 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세 분네. 편하게 앉아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좀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도 상수 받으세요? 네, 아 그럼요. 근데 아닌 척 하는 거죠. 뒤에서 막 울고 있죠. 그 인사 안 받아주시는 손님 외에 네. 또 고객한테 상처받는 부분이 또 있으세요? 아 그럼요, 많죠. 근데 저보다는 직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장은 딱 보면 아세요. 저는 사실 너무 무례한 손님들은 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저 직원들한테는 반말하는 손님들도 많고 애들 어려 보이니까 뭐 함부로 막 화내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완전 공간이 큰 매장은 아닌데 네네네. 직원분들 되게 많네요. 네, 원래는 주방 2.5명, 홀 2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만 홀이 3명이에요. 주말이 워낙 바빠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크게 한 달에 나오겠어요. 저희가 매출 대비 인건비가 25%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비율이 식자재 원가율 35%? 그 다음에 인건비가 25% 정도? 그 다음에 월세가 7, 8%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기준에는 맞는 거죠, 사실. 제 수익이 아무래도 오토로 돌리다 보니까 한 20% 안팎으로 남고 있어요. 세금 이것저것 떼고 하면은.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25%까지도 남아요. 왜냐면 저는 사장이 매장에서 근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하는데 보통은 가맹점을 할 때는 사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뛰고 계셔가지고 그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죠. 그럼 이거 이제 오토로 돌리셔서 네. 한 달에 뭐 한 1,500 정도 가져가시네요. 한 1,200, 3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세금 다 빼고. 제 돈인가요? 저희 와이프 돈인지. 그럼 나머지는 10개는 이제 가맹점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한 10개 정도 가맹점에서 수익이 좀 발생하나요? 그럼요. 매장에서 그래도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플러스 로열티 정도는 나와요. 엄청 컸네. 양을 좀 많이. 너 아저씨하고 옛날에 친했잖아. 애기 때라서 기억이 안 나. 애기 때인가 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안쪽으로 앉아주세요. 만석이에요. 금방 만석되네요. 네, 만석은 금방 되는데 이게 유지가 웨이팅이 생기고 유지가 되고에 따라서 매출이 확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매장 안에 계실 때 네. 이제 계속 둘러보시거든요. 네. 뭐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하고 사장의 차이인데 얘네들 다 여기 있잖아요. 저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손님들이 꼭 불러요. 저기요, 여기요. 저 친구들은 못 보는데 여기요 부르기 전에 필요한 걸 제가 막 두리번거려요. 손님들이. 휴지 어디 갔지? 뭐 어디 갔지? 그러면 제가 먼저 가져다 드리는 거죠. 그걸 계속 체크하러 다니는 거죠. 그거부터 사실 서비스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안 해요. 안녕하세요. 세 분이세요? 1인분 계신가요? 네, 저 안쪽으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애기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이거 하고 제가 직접 쪼그려 앉아서 애들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밥 다 먹고 먹는 거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은 훨씬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3살, 4살 이런 애들 보면은 밥하고 국물, 고기 조금 얹어갖고 곰탕처럼 곰국처럼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여기도 정리하고 왔네.
어떤 분들은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확장할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확장을 하는 순간 가게는 망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매장에서 바글바글바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테이블 수가 늘어나고 좌석수가 더 생기면 이 모습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거죠. 마케팅이. 이 가게는 늘 바글바글한 매장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확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매출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기 이 정도 매장에서 매출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안 올라가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8천 이상은 안 올라가요. 늘리고 싶으면 배달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매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늘리고 싶으면 다른 수익 채널을 만들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매장 직영점을 한다든지 밀키트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실 매출하고 인건비는 비례해요. 매출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같이 인건비가 한 달 풀타임으로 돌렸을 때 300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거 곱하기 3을 하면 되거든요. 매출이 지금보다 900만 원이 올라가야지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굳이 원래 여기에 저희가 이쁘게 데크도 깔아놓고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식당이라고 철거하라 그래서 잔해가 보이시죠? 네,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대요. 이거 식건데 왜 여기 하냐고. 장사 잘 되는 가게에 시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분 부를까? 아, 이런 시스템이 있네요. 네네. 저기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웨이팅이 이쪽으로 전송이 되고 여기서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5번 손님이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그 다음 두 분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릴스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음 컨텐츠를 좀 구상을 해서 만들려고, 이걸 보고 저희 매장을 오시는 것보다 그걸 보고 가맹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사 노하우라든지 저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세웠더니 한 4, 5천 정도의 뷰수를 계속 발생을 시키니까 이게 계속 컨텐츠가 나오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한 몇만 뷰도 퍼지는 게 있고, 그래서 브랜딩을 알리는 데는 확실하게 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장사하는 모습들, 장사 철학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저희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기다리시는 것도 찍는 거야? 자주 촬영을 해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가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노출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할 때는 대놓고 우리 홍보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야 되고 내가 손님들한테 어필이 돼야지. 피디님도 역시 릴스를 보시다 보면 대놓고 광고하는 거 그냥 넘기시잖아요. 사람들이 안 봐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왜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왜 어떻게 장사를 하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일상적인 거를 계속 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생각하시는 건 되게 1차원적으로 우리 쌀국수 이쁘게 찍은 영상 이런 거 올리시고, 저희 컨텐츠들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귀여워. 우리 이거 밥 먹고 먹어야지, 알았지? 골라봐봐, 친구가. 이거 먹을 거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식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데 직원들은 되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근데 그래서 또 이제 점장님을 두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점장님이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세요. 얘들아, 나 사무실 인증복으로 갈게. 안녕, 지영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찍어왔던 영상들을 좀 가지고
컨텐츠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도 해야 되니까 좀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되게 바쁘시네요. 네, 열심히 살아야죠. 저희 와이프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초반에. 사실 지금처럼 매출이 확 오르거나 수익이 커진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너무 고생을 해서 사실 여기 문신에도 저희 처음에 정동필 장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 이름하고 저희 와이프 이름 박아놓고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고생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시키고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여기 살려야겠다는 생각 딱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돈은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희 와이프는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되게 시끌벅적한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조용하네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의 본질이 훌륭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고, 본질이 충분하다면 내가 이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요즘은 SNS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릴스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음식은 맛있게 만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그건 누구 탓을 해요? 영상이라도 막 찍고 춤이라도 추고 해야죠. 요즘 릴스 많이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춤추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